할게요. 네, 헐크 호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헐크 호건이 25년 7월 24일 향년 71세로 사망을 했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제 사인은 심정지가 되겠는데 심장마비, 네, 심장마비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제가 아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호건이 일주일 전, 내가 여행 가기 전이니까 일주일도 더 됐네. 그때 호건이 건강이 악화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어. 근데 호건 측에서 낭보다, 사실이 아니다, 낭설이다, 이렇게 반론했거든. 근데 사실이었던 거지. 사실이었어. 근데 이제 내 생각으로는 RAF를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홍보에 지장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흥행에 지장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덮어놓으려고 한 것 같아. 그게 이제 리얼 아메리칸 프리스타일이었나? 그 약자가 RAF라고, 실제 아마추어 레슬러들을 통해서 무각본 프로레슬링을 시키려는 게 RAF거든요. 에릭 비숍하고 헐크 호건이 추진하던 게 그거였어. 근데 이제 그걸 앞두고 있는데 호건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면서 낭설이라고 얘기했던 게 호건 측이었어. 근데 낭설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호건은 병원을 옮겼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난 시설들을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서 최대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결국에 호건이 자택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이송했는데 끝내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프로레슬링계의 가장 큰 별, 역사상 가장 큰 별이 24일에 진 거예요, 별이. 네, 호건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AF는 어떻게 되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헐크 호건은 돌아가셨고, 커트 앵글이 해설할 거예요. 커트 앵글이 해설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쇼를 진행된다고 합니다. 헐크 호건 71세로 돌아가시게 됐고, 6번의 WWE 챔피언, 6번의 WCW 챔피언, 2번의 WWE 명예의 전당 헌액, NW 한번, 헐크 호건 한번,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헐크 호건이 일찍이 안 좋았다던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AW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WWE, NWA, GCW, TNA가 모두 그의 죽음을 추모했죠. 호건이 또 TNA 활동을 했기 때문에 TNA에 막대한 돈을 받고 예, 막대한 돈과 엄청난 조건으로 TNA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호건이 TNA로 가서 링을 사각으로 바꿨어요. 예. TNA의 핵심 상징인 육각의 링을 사각의 링으로 바꾼 게 호건이 제일 먼저 했던 거고, 전국 투어와 하우스 쇼를 강행한 것도 호건의 선택이었죠. 그때부터 TNA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호건의 지인들이 많이 출연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호건이 사실 그렇게 밝은 면만 있던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WWE를 만든 인물이잖아. 원래는 이제 바에서 기타를 치고 있던 사람인데 덩치가 너무 커서 프로레슬링에 입문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사실 호건은 WWE에 오기 전에는 NWA에서 늘 악역이었어. NWA랑 AWA랑 거기서 악역 활동을 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방을 늘 압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거인의 악역 레슬러를 하던 게 호건이야. 거인의 악역 레슬러를 하던 게 호건이고, 그래서 그 두 명을 막 제압하고, 두 명을 제압하는 거인 악당, 그 제압하던 두 명 중에 한 명이 브렛 하트도 있었어. 브렛은 막 핸디캡 매치를 호건에게 질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80년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빈스의 탁월한 안목으로 아버지를 쳐내고 WWE를 손에 넣은 빈스가 이제 호건을 주인공으로 낙점을 하고 호건을 주워왔죠. 호건뿐만 아니라 NWA 주요 스타들을
독점을 했어, 독점. 이전에는 그렇게 독점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 NWA 자체가 지역 레슬링 연합의 약자가 NWA야. 근데 이제 빈스가 선수들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호건이 그 빈스의 WWE 시대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레슬매니아라는 전국구적인 흥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 레슬매니아 1에서 호건이 유명 스타 미스터 T와 태그팀을 이뤄서 파이퍼 팀하고 경기를 해서 승리하잖아.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고, 레슬매니아 2도 난리가 났고, 3도 호건이 앙드레를 바디슬램 하면서 이때 WWE가 한국에도 전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거지. 엄청나게 수출되기 시작한 거지. 근데 한국에서의 WWE 인기는 그냥 호건이 전부였어. 밀리언 달러맨도 인기가 많았고, 서전 슬로터도 인기가 많았고, 아이언 시크도 인기가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인기는 호건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호건을 상대하는 선수로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지. 모든 한국에서의 인기는 WWE 인기에 견인되는 게 호건의 인기야, 호건의 인기. 그래서 그때 90년대는 한국에는 호건이야 그냥. 맞아. 90년대 때는 그냥 VHS 비디오 테이프 렌탈샵이 되게 호황기란 말이야. 그때 비디오가 한 50개 과장하면 50개 정도인 것 같아. 한 섹션이 WWE였어. 거기 표지는 무조건 다 호건이었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호건파 워리어파로 잠깐 나뉘었던 적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초딩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호건이 워리어한테 져줬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워리어가 호건을 이겼기 때문에 워리어가 기억되는 거지. 그냥 한국은 90년대 때는 호건이었어 그냥. 그래서 이제 VHS랑 AFKN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이걸로 이제 한국에서의 인기가 굉장했죠. 예, 엄청 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티튜드 에라를 스타스포츠로 건너뛰면서 한국에서 보는 사람만 보는 쇼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애티튜드 에라가 끝나고 더럽게 재미없을 때 SBS에서 사오게 되면서 한국에 굉장한 중흥기가 열리게 됩니다. 예, 더럽게 재미없을 때 한국이 SBS에서 사와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그때 지금 피디님한테 듣기로는 슈스케 시청률을 이긴 적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정성기를 가졌던 WWE가 다시 오는데, 그때 호건이 다시 오잖아. 그때 호건이 레슬매니아 18 경기 하려고 오잖아. 더락하고. 그때 더락하고의 페이스 투 페이스만 해도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 웨이 아웃이 NW의 약자야 사실상. 빈스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WWE에게 독을 풀겠다 하면서 WCW의 NWO를 WWE로 영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웨어 돼서 NWO가 데뷔하는데, NWO 자체가 노웨이 아웃이 NWO의 약자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NWO를 위한 셋업이었지. 그래서 이제 더락과 아이콘과 아이콘의 대결이 있었던 거지. 그 아이콘과 아이콘 간의 대결 끝에 호건이 패배하고, 나중에 NWA 뒤풀이에서 호건이 선역으로 전환하면서 진짜 최고의 엔딩 만들어줬잖아. 물론 그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지만 그 경기 뒤에 한 경기 더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마지막 경기인 줄 알고. 아무튼 호건이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굉장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인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 레슬매니아를 만들었다는 거, 레슬매니아를 빈스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빈스와 호건이 만든 놀이터에서 살고 있어. 나는 그 놀이터에서 일하고 있고, 그 놀이터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오늘 토요일 아침도 심심했을 거야. 나는 호건이 앙드레를 레슬매니아 3 때 못 들었다면 WWE가 지금만큼 흥행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호건의 행동 하나하나에 WWE 운명이 달려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분명히. 호건이 지은 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호건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요 언론 뭐 TMZ, MBC, ESPN 뭐 우리나라도 막 연합뉴스 뭐 안 다룬 데가 없어. 헤드라인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원래 이제 아들 닉 호건은 자동차 사고를 내서 호건하고 사이가 좋은데 수면 밖으로 나오기 힘든 인물이고, 브룩 호건은 원치 않은 인물과 결혼하게 되면서 호건과 좀 의절했다가 브룩 호건이 출산할 때쯤 호건하고 연락을 다시 주고받은 걸로, 사랑한다 정도만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유명한 그 호건 노스 더 베스트라는, 맞나? 그 리얼리티 쇼 있어. 가족 예능. 가족 리얼리티 쇼 예능에 그때 당시의 와이프는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호건이 또 얼마 전에 재혼하게 되면서 그때 또 딸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사이가 영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좋지가 않아. 아들이나 딸이나. 근데 호건 노스 더 베스트는 호건 노스 베스트였나? 아무튼 인기가 많았어. 이게 시즌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케인도 인터뷰를 했는데, 케인은 이제 이 업계를 만들었다.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호건이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빈스 맥맨은 이제 세상이 가진 보물을 잃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트럼프는 또 추모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본인의 홍보 유세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2번 이상 연설했어. 같이. 그래서 트럼프도 연설을 해주었고요. 호건이 그리울 거다. 릭 플레어도 엉엉 울었어. 엉엉. SNS에는 영원한 내 친구, 편히 쉬시길, 레스트 인 피스 이 정도로만 했는데, 이 영상 인터뷰, 뉴스 언론하고 한 인터뷰를 따로 봤거든요. ESPN하고 했나? 내가 그걸 따로 봤는데 엉엉 울면서 자신이 살 확률이 2%일 위기일 때도 병실에 와준 게 호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호건과 내 사이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호건과 내 사이는 굉장히 친밀했다. 정기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호건의 죽음이 매우 슬프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리키 스팀보트와의 케미스트리가 천상계급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호건과 나의 조합은 링 안에서의 실력이 아니라 그 아우라에 있어서는 리키 스팀보트와의 조합과 동급이었다. 이렇게 호건을 샤라웃 해주는 릭 플레어가 있었고, 계속 울어. 카페에서 영상 인터뷰 하거든, ESPN이랑. 근데 계속 울어. 근데 옆에서 아내분이 눈물을 닦아주나봐. 아내분 손이 티슈가 계속 나와. 그래서 울면서 호건을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스톤콜드 역시 이 업계를 만든 인물이다. 프로레슬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인물이다. 헐카매니아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빈스도 뭐 우리는 보물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락도 따로 인스타그램에 추모 영상을 따로 만들었죠. 굉장한 퀄리티로.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X에 한번 가보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호건이 진짜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이런 날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거야. 내가 오지 오스본의 추모사를 NXT 라이브에서 한 다음 날에 호건이 죽었단 말이야. 우리는 대체 무슨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의 영웅들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앞으로 리플레어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고, 이 골든 제너레이션의 인물들, 애티튜드의 인물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될 거야.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옛날만 해도 막 로디 파이퍼 진짜 애기 때 많이 싫어했는데 이렇게 가버리셨네 막 이렇게 가끔씩의 충격이었잖아. 이젠 앞으로 진짜 막 엄청 많이 갈 거야. 그거를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오지 오스본에 이어서 호건을 잃은 거죠.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도 바로 다음날 또 돌아가시던데, 아무튼 막 미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건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네. 헐크 호건이 절대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가장 큰 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갔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까지도 진짜 열일했잖아. 브룩 호건이 일을 좀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싸움을 많이 했대. 말싸움을 많이 했대, 아빠하고. 아빠 일 좀 그만해. 트럼프 연설 따라다니지. 리얼 아메리칸 비어 런칭하지. 맥주를 런칭했잖아. 그 맥주 런칭한 거 홍보하려고 로우에 나왔다가 트럼프 편이어서 욕 처먹은 거 아니야. 그 마지막 출연 때. 맥주 런칭했지.
리얼 아메리칸 프리스타일 레슬링 단체를 런칭했지. 마지막까지 그걸 런칭하다가 이제 일을 너무 고되게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호건스 비치샵 거기 그 해변가에 있는 호건 그 박물관인지 뭔지 그 기념품 샵 거기도 계속 가지. 막 너무 바빴잖아. 너무 열심히 사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막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친구를 엄청 많이 챙겼어. 옛날부터 뭐 그 브루터스 비프케이 그놈이랑 막 그런저런 사건도 있었지만서도 뭐 TNA 때도 자기 친구들 막 태그팀들 막 다 꽂아주고 막 에릭 비숍이 또 같이 사업을 제안했으니까 RAF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모로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호건이 옛날부터 돈도 많이 챙겼죠. 근데 돈도 엄청 많이 챙겼죠. WCW 때 페이퍼뷰 수익 몇 프로라고? 20%인가? 예, WCW 때 자신의 출연료 포함 페이퍼뷰의 전체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챙겼어. WCW랑 계약하는 조건으로 20%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몰라서 사려서 말하는 게 20%인데 20% 이상일 거야. 아무튼 그렇고 이 럭키 3에 출연한 것도 굉장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럭키가 당시에는 거의 뭐 어벤져스급의 인기 영화야. 실베스타 스텔론이 출연하는 복싱 영화인데 이탈리안 종마가 이제 복싱 루키인데 1회에는 아폴로한테 져. 영화 1에는. 근데 2회에는 아폴로한테 이겨. 3회는 3회가 그 러시아인가? 3회가 러시아야? 근데 럭키 3에 이제 3회가 럭키 3가 미스터 T 맞아. 럭키 3가 미스터 T고 근데 그 럭키 3가 미스터 T랑 싸우는 건데 거기 앞에서 무슨 술집 같은 데서 레슬링 경기 이중격 투기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호건이 썬더립스인가 뭐 그런 역할로 나와. 레슬러로. 근데 거기서 이제 실베스타 스톨론이랑 이중격 투기를 잠깐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거기서 이제 호건이 그 슈퍼 블록버스터 메인스트림 영화에 출연을 한 거야. 그거 외에는 영화가 딱히 뭐 잘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호건이 빈스의 곁을 영화 찍으려고 떠났다가 나중에 빈스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돈 문제랑 위상 문제로 싸우다가 WCW에서 돈을 말도 안 되게 제한하니까 언론 재벌이 돈을 많이 쥐어주니까 그 언론 재벌의 돈을 에릭 비숍의 조건으로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서 WCW에서 최악의 악당 그룹 NWO가 창설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 여기 왼쪽에 있는 데니스 로드맨도 나와서 NWO에 힘을 실어주면서 계속해서 역사를 쓰는 거야. 방송 업계에 파급력을 주는 거지. 데니스 로드맨을 데려오면서 시카고 불스의 메인스트림 스타 김정일의 친구. 데니스 로드맨 아니야. 지금 봐도 멋있다. 그니까 NW는 진짜 지금 봐도 멋있다. 진짜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 간지야 간지. 스카톨도 돌아가시고 케빈 내시는 아직 살아계시고 버프 베고엘은 한쪽 다리 잘랐고 얼마 전에 무릎 위에 괴사가 와서 잘라냈고 링 루드도 돌아가시고 참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예, 코나는 지금 뭐 트리플 A 쪽에 라인 타다가 지금 신났죠. 지금 WWE 영입되고 나서 이제 합병되고 나서 신났죠. 이제 호건이 그래서 WWE에서도 6회, WCW에서도 6회 역사의 이름을 새긴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사진 한 장 한 장이 역사야 역사. 여기 봐. 여기 링 아나운서 버퍼랑 같이 있는 거 봐. 가장 위대한 복싱 링 아나운서 아니야. 그런 인물의 링 아나운싱을 받는 인물이고 한 장 한 장이 다 역사야. 레슬매니아 18 호건 더락 이거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막 소름 돋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부 때도 슬펐는데 호건은 진짜 얼마나 더 슬퍼. 사진 한 장 한 장이 간지 자체임. 그니까 이 랜디 오튼 레전드 킬러 대립해줄 때 근데 왜 뒤에 호건이 한 명 더 있어? 합성이야? 호건이 빅분 날리는데 호건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이건 뭐죠? 닮은 사람이야? 이게 뭐죠? 아무튼 뭐 예. 나중에 레드와 옐로우로 다시 돌아오고 한 장 한 장이 진짜 역사입니다. 초창기 때네요. 초창기 옛날 WWE F벨트
무하마드 알리. 아, 특별 심판 받았을 때 레슬매니아 한 장 한 장이 미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연예인들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 개입에 이제 젤리롤이 있는 거지. 지금 썸머슬램이 얼티밋 워리어 레슬매니아 6까지 호건은 그냥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 제우스. 아, 제우스도 생각난다. 제우스와의 대립.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헐크 호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아이콘을 떠내보낼 것 같다. 그 아이콘들을 떠내보낼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오지하고 호건의 연타는 좀 셌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나는 밴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오지도 2주 전에 콘서트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돌아가신 거라서 더욱더 충격이 컸고, 그래서 헐크 호건의 영면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건에 대한 기억을 좀 나눠주시면 채팅 몇 개 읽으면서 헐크 호건의 추모 특집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건의 말년이 좀 아쉽네. 그러니까 너무 일을 벌려놓고 가시기도 했고 마지막 등장 때 또 야유를 먹었던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살 때 장롱에 호건 워리어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뭐 비디오 테이프도 보고 6살 때가 그때였고 그때 내가 레슬링을 뭐 봤나봐. 그때 기억이 안 나. 근데 장롱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게 아빠랑 같이 비디오를 보긴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레슬링을 본 그게 6살 때면은 92년이거든. 6살 때면.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건 94년 8살 때 이제 AFKN으로 많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기억이 있고 스타스포츠로 간간히 볼 때는 호건이 WCW 때라 경호는 WCW 키드인데 나는 진성 WWF 키드라서 WCW를 인천 방송에서 해줄 때 말고는 따로 막 찾아서 보지는 않았어. 골드버그에 좋아해서 골드버그 경기만 좀 찾아서 봤지. 그러고 나서 이제 SBS 때 호건 돌아오면서 좀 다시 또 호건 좋아하고 막 그랬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빈스가 삼치보다 추모쇼를 제대로 해주네. 그 말도 맞죠. 이 에디게레로를 추모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에디게레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EG라고 에디게레로의 암밴드를 차고서 에디게레로의 기술을 쓰거나 에디게레로와 친분이 있는 차보나 레이 미스테리오가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백발님, 네, 백발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건 리액션 뭐 없나? 오늘 호건 리액션 해야겠는데 후원 들어오면. 그래서 에디 때가 좀 역대급이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로우에서는 차보가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골프 캐디 역할이었거든. 캐릭터가 차보가 아니었어. 근데 그래서 백발로 염색을 하고 금발로 염색을 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맞아 커임 화이트였는데 그날 백발인 채로 차보 게레로인 채로 경기를 해서 누구를 이겼지? 쇼마를 이겼나? 엄청난 상대를 이겼었는데 JBL을 이겼나? 아무튼 누구를 이겼어. 프로그 스플래시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어. 레이가 쇼마를 이겼나? 레이가 쇼마를 이겼고 그리고 차보가 JBL을 이겼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뭐 그랬고 그러고 나서 스맥다운에서는 바티스타가 경기를 이기고 나서 타이틀 벨트를 에디 게레로의 로우라이더 위에 벨트를 올려놓고 웅엉 울었죠. 에디랑 엄청 친했어서 원래 그 노머시 이후에 에디랑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다가 나중에 에디가 다시 타이틀을 찾아올 계획이었는데 에디가 챔피언들 각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심정지가 와서 양치하다가 칫솔을 입에 문 채로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죽었죠. 심정지가 와서. 그래서 그걸 조카 차보가 찾아내면서 이제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됐고 참 베노아 때도 차보에 의해 알려지고 차보가 참 비극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좀 비운의 인물인 것 같아. 차보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호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고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건이 WWE에서 그 홍보 비용이랑 명예전당 허액되고 나서 관계가 뭐 끝난 적이 있었어요. WWE랑 살짝 안 좋게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내가 엘리트 전성기 때 한창 프로레슬링 티스랑 일했을 때니까
아마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호건의 공식 셔츠를 디자인할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호건의 앙드레 바디슬램 장면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호건 NW 때 이거랑 블랙 앤 옐로 때랑 U 이거를 두 종류를 그렸어. 색깔만 바꿔서.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호건이 다시 WWE랑 레전드 계약을 맺어서 출시를 못했어. 그 디자인이 지금 나한테 있어, 컴퓨터에. 그러니까 호건의 오피셜을 작업을 해놓고 출시를 못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뼈아픈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레슬링 티스 그 놈들이 참 내가 참 엿을 많이 먹었죠. 네. 이번에 그 제 유튜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슈퍼킥 티셔츠도 원래 숀 마이클스 오피셜이었어. 숀마가 잠깐 WWE 떠날 때가 있었어. 한 1주, 2주? 그래서 냅다 바로, 그때는 그 사이가 좋아서 탑스타들이 나한테 다 들어왔었거든. 프로레슬링 티스에서. 다시 숀마가 WWE로 가게 되면서 그 티셔츠도 출시 못했죠.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호건의 티셔츠를 작업했던 나도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선수 본인의 컨펌을 받아야 출시가 되는 관례상 호건도 내 그림을 봤다는 거니까 여러모로 좀 안타깝죠. 네. 내가 지금 제대로 읽은 게 맞구나. 내가 잘못 읽은 줄 알고 번역을 켰는데 제대로 읽은 게 맞네요. 네.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죠, 사실. 안 좋은 것도 있죠. 불법 녹취라서 그러니까 이제 호건이 친구 부부와 이렇게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해보려다가 그때 친구 누구가 다시 와서 지금 네 딸이 흑인하고 합체한대. 그래서 이제 호건이 뭐 깜둥이랑 합체한다고 내 딸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호건의 합체 테이프가 유출됐는데, 호건의 합체 테이프가 유출된 게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 합체 테이프 안에 내 딸이 깜둥이랑 합체한다고 라고 해서 그 깜둥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WWE에서 호건의 모든 업적을 기록 말살형에 처했죠. 거의 베노아급으로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죠. 그래서 호건이 많이 억울했죠. 자신의 그 안 좋은 흑역사가 본인이 원치 않는, 솔직히 뭐 방송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억까라고 생각할 만 하긴 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페이팔의 사장이 그 소송 비용을 다 대줍니다. 페이팔의 사장이 이 소송 비용을 전부 전액 지원해줘서 호건이 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억 단위 달러로 배상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2,000억 막 이런 거야.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가시는 거야, 이분은. 아무튼. 그래서 그게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따로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미국의 희대의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것도 사실 페이팔 사장이 돈 다 대줘서 막 소송도 엄청난 화제였어. 말도 안 되게 화제였어. 그래서 호건이 좋은 사건도 안 좋은 사건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 스테로이드 파동 때도 중심에 있었잖아. 스테로이드 파동 때도 중심에 있었어. 그래서 빈스에게 등을 돌리냐 마냐 막 계속 막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그 스테로이드 파동이 결코 작은 파동이 아니었어. 골든 제너레이션 최전성기 때 한 의사가 스테로이드를 선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밝혀지면서, 그 의사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의사가 처음에는 단두대에 올랐다가 나중에 빈스로 그 단두대가 바뀌거든. 그래서 선수들의 증언들이 되게 제일 중요한 위치였어. 그래서 빈스에게 팽당한 선수들은 가차없이 진실을 까발리기 시작했고, 빈스도 나중에는 뭐 시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WWE 한 풀 꺾이는 계기가 되죠. 예. 그때 호건이 좀 빈스 편을 들었던 것 같은데, 호건은 빈스를 그때 배반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배반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 예, 빈스는 실제로 너 운동 좀 해야겠다, 몸이 좀 많이 죽었네, 뭐 이러면은 약물을 하라는 소리로 선수들은 받아들였던 거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그 의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의사 한 명이 WWE 선수들에게 주로 스테로이드를 제공했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거의 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던 커미션 관계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사건에도 좋은 사건에도 호건은 늘 연루돼 있고 돈을 항상 좋아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이적하고 빈스를 물먹인 것도 사실이야. 근데 호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선택이잖아, 사실. 자신의 인기가 전국구적으로 높은데 영화를 안 찍을 이유는 없었고, 그 이제 그 영화가 잘 안 풀렸을 때 다시 레슬링을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돈을 더 준다는 WCW를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해. 또 거기서 또 WCW가 한때 WWE 이길 수 있었던 거는 NWO를 창설했기 때문이었고, 그 NWO의 입지적인 혁명적인 심지어 패션 업계까지 영향을 끼친 NWO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WWE를 80주 이상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 물론 그걸 나중에 오스틴이 이겨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호건이 정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고 나니까 갑자기 호건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또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또 헐크 호건 특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을 이제는 좀 보내주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선수들,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선수들은 거진 다 호건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호건의 특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